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벨 타로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호기심보다 두려움이나 답답함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유독 오늘따라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팔자라는 말 믿으시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 등 뒤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바코드를 찍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하다가 할 팔자고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팔자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겠습니다. 대신 카드가 보여주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었던 치부나 아픔까지 들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해야만 꼬여버린 팔자의 매듭을 풀고 대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리딩은 운명의 감정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결국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운명의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같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신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제가 카드를 펼치자마자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총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벨벨님들 지금 울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 울고 싶은데 눈물조차 안 나올 정도로 속이 타들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1번님의 영혼을 보여주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1번님의 지난 인생이 한마디로 인내와 희생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1번님이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늘 웃고 있고 늘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1번님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하지만 1번님 솔직해집시다. 속으로는 천불이 나고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왜 다들 나한테만 기대는 거야?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면 벽을 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가끔은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 충동. 이 카드는 1번님의 그 비명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번님에게 힘내세요 라고 뻔한 말은 안 할 겁니다. 대신 1번님이 왜 이렇게 힘든 팔자를 타고났는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고생 끝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무섭도록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요, 영혼의 그림자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먼저 1번님의 팔자의 기본 베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1번님은 태어날 때부터 등에 짐을 지고 태어난 운명입니다 라는 카드예요. 사실은 팔자 자체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첫 번째는 K장녀나 K장남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장녀나 장남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기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형제들이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남들이 싸놓은 똥을 내가 치워야 한다거나 이상하게 1번님이 가는 것보다 문제가 터지고 그걸 해결할 사람은 1번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님은 어릴 때부터 철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게 칭찬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1번님의 동심과 욕망을 억누르는 족쇄였던 거죠. 두 번째는 착한 아이 증후군과 화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서 쌓이고 쌓여서 지금 화병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가슴 명찌끝이 답답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1번님의 운명이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카드는요. 운명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왜 1번님은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1번님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팔자는 남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강아지 집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냐고요? 아직은 그릇이 너무 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하늘은 큰 임무를 낼 때 초년에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줍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 작가가 주인공 서사를 만들 때 그냥 주인공한테 커다란 시련을 안 주는 시나리오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팔자거든요. 왜냐하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단단해져야 하거든요. 1번님이 겪은 그 모든 고생, 배신, 억울함 그건 1번님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제왕 수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번님은 호랑이로 태어났는데 강아지처럼 꼬리치며 살라고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능은 표현하고 싶은데 현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 그 괴리감이 1번님을 병들게 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어요. 갇혀있던 호랑이가 울타리를 부수고 나올 때가요. 세 번째 카드는 현재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예요. 지금 1번님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이건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변곡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 이제 진짜 못해먹겠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자주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다 엎어버릴까? 이런 파괴적인 충동이 든다면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1번님은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 직장 동료들 1번님한테 서운하다고 할 거예요. 너 변했다. 옛날에 안 그랬잖아. 내 변해야 삽니다. 지금 1번님의 운명은 도끼를 품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 1번님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지금까지 1번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자, 1번님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뭔가 울컥하긴 게 올라오시죠. 맞아. 내가 호랑이였어. 내가 왜 고양이 흉내를 내고 있었지? 하지만 제왕의 자리로 가는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운명을 받기 위해서는 1번님이 반드시 끊어내야 할 악연의 고리가 있고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타이밍,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1번님이 이 왕좌에 앉기 위해 가장 먼저 손절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1번님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지 후반부에서 아주 적나라한 운명 여연설을 펼쳐보겠습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카드에서 대운의 전조 증상이 나와요. 운명이 바뀌기 직전에는 우리 몸과 무의식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이런 증상 없으셨죠? 첫 번째는 원인 모를 신체 변화입니다. 갑자기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거나 반대로 불면증이 생겨서 밤을 꼴딱 새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피부 트러블이 뒤집어지거나 두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1번님의 에너지 주파수가 바뀌면서 생기는 명현 현상입니다. 몸속에 쌓여있던 묵은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니 절대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내 운이 갈아엎어지고 있구나 하고 반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꿈자리의 변화입니다. 꿈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불타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혹은 누군가가 죽거나 피를 보는 꿈. 이런 무서운 꿈들이 사실은 1번님의 억눌리는 무의식이 해방되는 길몽입니다. 과거의 1번님을 죽이고 새로운 1번님이 태어나는 태몽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의 파손인데요. 아끼던 컵이 깨지거나 잘 되던 전자기기가 고장이 납니다. 이건 1번님에게 닥칠 애군을 물건들이 대신 막아주고 깨져나가는 현상인데요. 재수없게 왜 이래 하지 마시고 액땜했다 하고 쿨하게 넘기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카드가 좋은 카드예요. 3 of 완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한테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면 고독을 견뎌야 합니다. 이건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1번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족, 가장 친한 친구, 오래된 연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뭔가 여러분들 그동안 친한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지 말아주세요. 뭔가 1번님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나 이제 못해라고 거절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너 변했다, 이기적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온갖 가스라이팅 후 1번님에게 죄책감을 실어머 주려 할 겁니다. 거기서 속지 마세요. 그건 1번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1번님을 호구로 봤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마음이 약해지만 1번님은 다시 계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눈 딱 감고 독하게 끊어내세요. 어쩌면 1번님의 그런 차단이, 그 빈자리가 1번님의 수준에 맞는 진짜 귀인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 카드는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인데요. 자, 그럼 이제 1번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운 팔자, 보상운을 말씀드릴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그 낙이 도대체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첫 번째는 노동소득의 종말입니다. 지금까지 1번님이 몸을 갈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야근하고 투잡 뛰고, 하지만 앞으로의 운은 자본소득과 권리소득으로 바뀝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인 거죠. 문서운이 터지거나 사업이 대박나서 직원들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1번님은 실무자가 아니라 결정권자가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입니다.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1번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겠죠.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과거에 1번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1번님을 못 쳐다볼 정도로 위치가 높아집니다. 이 통쾌한 복수가 바로 1번님이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7번째 카드는 데스 카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경고를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거대한 운을 받기 위해선 1번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니까 명심하세요. 첫 번째 경고는 나의 계획과 성공을 발설하지 말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이 보일 때 혹은 큰 계획을 세웠을 때 절대로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이거 준비해. 나 대박 날 것 같아. 이 말을 뱉는 순간 주변의 시기, 질투가 1번님의 운을 찢어놓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는 더더욱 비밀로 해야겠죠. 그들은요, 1번님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과를 완벽하게 나와서 내 손에 등기가 쥐어질 때까지요. 입에 지퍼를 채우고 완벽한 연기를 하세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별거 없는 척, 그 은밀함이 1번님의 운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시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팔자에 대운이 터지는 건요,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1번 베벨님들은 369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69, 3개월 후는 징조가 확실해질 거예요. 인간관계의 물갈이가 시작되고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버티셔야 합니다. 6개월 후에는요, 우리 1번님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직이나 승진, 물리적인 환경이 1번님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뜻이고요. 9개월에서 1년이 됐을 때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1번님이 꿈꾸던 그 왕좌에 앉아서 여유롭게 와인 한잔 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히 올해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1번님의 금고가 활짝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수련한다 생각하시고 묵묵히 칼을 가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자, 시간타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타로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3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3주째 되는 주가 정확하게 행운의 날짜이고요. 달력에 3이 있는 3월달, 그리고 매월 3일, 13일, 23일, 30일, 31일이 여러분들의 행운의 날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번님의 영혼을 새겨드릴 영혼의 미션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비심을 버리세요. 1번님의 인생을 망친 건 역설적이게도 1번님의 착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못 지나치고 나쁜 사람도 용서해주려 했던 그 모습, 이제는 버리시고요. 제왕은 냉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위선이고 자기 확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1번님 자신에게만 자비로우시고요.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댓글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명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고요. 댓글에 남길 확언 3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타인의 종이 아니라 내 운명의 주인이다.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인연을 끊고 제왕의 자리로 올라간다. 세 번째, 내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보상의 시간이다. 자, 1번님들, 여러분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만드세요. 그럴 자격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비상 제가 가장 먼저 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복채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좋아요 하나가 기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1대1 개인 리딩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100% 예약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단골이 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그런 상담들 제가 아주 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제가 지금 이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도 손끝이 아주 차갑고 저릿저릿합니다. 마치 깊고 차가운 심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좀 들어요.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드리면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2번님들은 남들보다 유독 촉이 좀 좋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3초 만에 저 사람 좀 쎄한데 느끼면 100%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고를 치죠.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조심해야지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증거가 없어도 그 사람의 눈빛이나 공기만으로 다 알아채버리는 거의 반무당에 가까운 직감력을 타고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님들 사실 그 뛰어난 촉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번님이 왜 이렇게 피곤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 기구한 팔자의 전자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혼의 그림자예요. 자, 이번님의 가장 큰 병은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공감 능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2번님의 영혼의 그림자를 뜻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일반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번님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흡수해버리는 인간 스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도가 올 거예요. 사람 많은 곳, 시끄러운 모임에 다녀오면 어떠신가요? 즐거운 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파김치가 돼서 쓰러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도 몸살이 난 것처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님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 우울함, 짜증, 가식적인 에너지들을
워낙 눈치가 빠르고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온몸으로 다 흡수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기가 빨린다는 말이 이번님에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쩌면 이번님 주변에는 징징거리는 사람,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꼬일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이번님들 앞에서 자기 집안 사정 얘기, 우울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욕, 시어머니 욕 술술 털어놓습니다. 이번님이 들어주기 싫어도 그 착하고 깊은 눈동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고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남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고 나면 정작 이번님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정작 내가 힘들고 울고 싶을 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가 않아요. 군중 속의 절대적인 고독, 이것이 이번님을 가장 갉아먹는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두 배는 운명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런 피곤한 팔자를 타고났을까요? 그건 바로 이번님이 타고난 아우라이트입니다. 사로주로 치면 강력한 도화살 아니면 홍염살, 화개살을 겹겹이 두르고 태어난 운명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꼬이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이 두 번째 카드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피할 수 없는 도화가 있어서 업보가 쌓인 거거든요. 이번님은 굳이 화려하게 꾸미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묘한 색기 혹은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게 꼭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번님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깊고 우울하면서도 신비로운 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관계가 끊기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은 구설수나 스토커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꼬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나방들이 불빛을 보고 뛰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치유자의 업보입니다. 우주가 이번님에게 이 기가 막힌 매력과 촉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님의 진짜 팔자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쳐주는 힐러이기 때문이에요. 예술, 상담, 종교, 타로, 글쓰기, 기획 이런 쪽에서 가시면 대박이 날 팔자예요. 문제는 이번님이 이 능력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지 못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데만 썼다는 겁니다. 자물쇠가 없는 금고를 길거리에 열어두고 누구든 와서 내 에너지를 빼가세요 라고 방치해둔 꼴이에요. 그러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픈 놈들이 다 달라붙어서 우리 착한 이번님의 진을 빼먹고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현재의 위기입니다. 자, 이런 세월을 겪다 보니 지금 이번님의 상태가 어떨까요? 이제 이번님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위기가 있다는 카드거든요. 의심병과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극도의 불안정과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님이 사람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누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굴면 속으로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람 또 왜 이러지? 저 미소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촉이 좋으시니까 그 사람의 가식과 거짓말이 눈에 너무 빤히 보여요. 차라리 모르면 바보처럼 속으면서 행복할 텐데 이번님은 다 알아버리니까 연애도 못하겠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발적 은둔을 선택하게 됩니다. 쉬는 날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만 보거나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마음의 문을 빗장을 3개씩 4개씩 걸어 잠그고 나만의 깊은 동굴로 숨어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님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만 다니실 건가요? 우주가 준 그 강력한 촉과 매력을 고작 남들 피해서 방구석에 숨는데 쓰실 겁니까? 지금 이번님의 운명에 대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겁니다. 자, 이번님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혹시 받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들키고 싶지 않은 일기장을 등길 것처럼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나요? 맞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 내 속을 다 내어주다간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더라고. 이렇게 체념에 빠져 계신다면 이제 그 눈물을 거두셔야 됩니다. 이번님의 그 예민함, 그 미치특한 촉은 사실 저주가 아니에요.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남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세상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마법 지팡이입니다. 이 빗장을 이제 여러분들의 그 빗장을 풀고 이번님의 팔자를 최고급 VIP로 업그레이드 시킬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님이 사람들에게 기빨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부리며 돈을 긁어 모으는 비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님의 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줄 운명적인 기회는 언제 나타나는지 제가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는 Three of Cups 카드인데요. 이건 아주 냉정하고 날카로운 긍정적인 직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읽는 눈이 사실 곧 돈이 되거든요.
2번님은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진국이다. 이건 비즈니스에 적용하세요. 투자를 하든 계약을 하든 사람을 뽑든 데이터나 서류보다 2번님의 첫 느낌, 퍼스트 임프레션을 믿으세요. 조건은 좋은데 왠지 찜찜해. 하지 마세요. 100% 망합니다. 남들은 별로라는데 나는 왠지 끌려. 하세요. 거기 대박 터집니다. 2번님의 촉은 그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도 정확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걸 믿는 순간 2번님은 앉아서 돈을 버는 기획자, 투자자, 컨설턴트의 운명을 살게 되겠죠. 두 번째는 감정 노동의 대가를 받아라입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상담해주고 들어와줬던 거 이제 그만두세요. 2번님의 공감 능력은 최고급 유료 서비스입니다. 남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해결해주는 일을 업으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가치를 매기세요. 내 시간은 비싸다 인식을 심어줄 때 사람들은 2번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싸들고 찾아오게 되겠죠. 자, 5번째 카드도 역시 여러분들의 운명을 개조해줄 2단계를 설명해주는 카드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켜줄 단단한 벽 같은 사람이 귀인으로 들어온다는 팔자입니다. 2번님은 가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2번님의 짝이나 귀인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무미건조하고 현실적이고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번님이 나 오늘 우울해 라고 한다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밥은 먹었어? 고기 사줄게 나와 라고 말해주는 사람. 2번님의 그 넘치는 감정의 파도를 묵묵히 받아주는 방파제 같은 사람이 곧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2번님의 불안을 잠재우고 2번님의 능력을 현실적인 성과로 만들어줄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징징거리는 자들을 쳐내라입니다. 지금 주변에 죽겠다 힘들다 입에 살고 사는 친구 있죠. 2번님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사람은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2번님의 운을 빨아먹는 빨대입니다. 2번님이 그 사람 전화를 안 받는 순간부터 2번님의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자, 구체적인 시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기가 막힌 카드가 떠 있는데요. 짧으면 2주 아니면 길면 2개월 이내 아주 강력한 사건이 터집니다. 누군가 뭐 크게 싸우거나 아니면 2번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폭발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게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아 라고 말하는 선언하는 순간부터 우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2번님에게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선물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답답함은 나비가 되어서 나비가 되기 위한 번데기의 마지막 몸부림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영혼의 미션과 확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2번님의 영혼에 새겨드릴 확언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민함은 신이 주신 레이더예요. 레이더를 끄지 마세요. 대신 그 레이더로 보물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로하며 따라하세요. 댓글창에 적는 순간 이 말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직관은 나를 부와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무기다. 두 번째, 나는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관계를 끊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 세 번째, 나는 존재 자체로 빛나며 세상의 모든 풍요를 끌어당긴다. 자, 벨벳타로 1대1 개인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님들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아마 가슴 한 구석이 짜릿하거나 이건 도저히 댓글로는 못 남기는데 하는 아주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시크릿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2번님처럼 영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남들이 모르는 속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제너럴 리딩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1대1 개인 상담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정말 다양한 직종에 계신 CEO 분들도 아무에게도 말 못한 고민을 들고 저를 찾아오실 정도로 제가 프라이버시를 철저한 비밀 보장을 지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예약이 좀 밀려있을 수도 있지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상담 시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2번이겠죠. 2번과 아까 확언 꼭 남겨주시면 제가 좋아요, 댓글 다 달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드릴게요. 자, 우선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여러분들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카드를 펼쳐봤는데 여기서 약간 정말 눈물 냄새가 나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3번님의 지난 인생이 정말 눈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전쟁터였고, 어찌 보면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지옥 같다라고 느껴지셨던 부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뭔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카드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3번님도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남들 같으면 벌써 몇 번은 포기했을 법한 일들, 정신줄을 놓쳐버릴 법한, 놓아버릴 법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가셨던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3번님의 영혼은 이미 온몸에 뭔가 좀 상처가 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만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던 그 수많은 날들, 아무도 짐작조차 못할 그 거대한 고통을 오늘 이 카드가 알아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3번님에게 사탕 발림 같은 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운명의 빅피처를 제가 아주 잘 그려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괜히 힘들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대해지기 위해 부서졌던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영혼의 그림자를 뜻하는 카드예요. 즉 여러분들의 과거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자, 3번님의 고통이 남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3번님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등 뒤를 맡길 만큼 믿었던 사람, 연인, 배우자 혹은 10년지기 친구, 사업 파트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설마 제가 그랬겠어 했던 그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3번님의 등에 칼을 꽂았을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사기를 쳤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3번님이 느꼈던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허무함, 내가 헛살았구나, 인간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바닥을 친 경제적인 상황적인 몰락입니다. 혹은 아주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를 붙었다거나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망가져서 병상에 눕게 되는 거다. 남들은 뭔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 3번님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면 한 개를 사면서도 손을 떨며 고민해야 하고 빗독촉 전하에 심장이 내려앉았던 그 비참했던 기억들이 3번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님, 지금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진짜 무서운 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도요, 아직 3번님의 운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3번님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운명의 실체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팔자는요, 바로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시나요?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잿더미가 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날개를 얻습니다. 3번님이 겪은 혹시라도 그 실패와 이별은 4번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껍질을 태워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의 확장입니다. 3번님은 원래 뭔가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다를 담을 운명인 카드거든요. 근데 과거의 3번님은 그릇이 너무 작거나 혹은 엉뚱한 것들에 꽉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강제로 그 그릇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다 비워내야 하니까요. 싹 다 태워버려야 하니까요. 그래야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여러분들의 수백억의 재물과 만인을 거느릴 명예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에요. 3번님은 이제 사람을 보면 압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인사이트가 생겼다는 거죠.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통찰력과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돈 주고 못 사는 능력이에요. 앞으로 3번님이 성공했을 때 이 능력은 3번님을 사기꾼과 아첨꾼들로부터 지켜줄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3번님의 고통은 수업료였습니다.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 2회차를 시작하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 현재 에너지와 반전 카드입니다. 최근에 3번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슬퍼서 울었다면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고 도끼가 서렸습니다. 반전이죠. 두고 봐라. 내가 보란듯이 일어선다. 나를 버린 너희들, 나를 무시했던 너희들 피눈물 흘리게 해주겠다. 이 서늘한 도끼, 이게 바로 3번님을 일으켜 세울 원동력입니다. 복수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야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 3번님의 눈에는 살기, 생존 본능이 돌고 있습니다. 이 눈빛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귀신도 피해갈 거고요. 두 번째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입니다. 최악은 지났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고요. 최근에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았다거나 우연히 어떤 정보를 접하지 않으셨나요? 아직은 미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3번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오릴 거대한 대운의 불길이 됩니다. 3번님은 이제 상승 기류를 탔으니까요.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습니다.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죠. 3번님들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난 세월의 서름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울어도 됩니다. 오늘은 실컷 우세요. 하지만 그 눈물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눈물이자 앞으로 승리할 영혼의 눈물이라는 거죠. 3번님의 인생은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1막 뒤에 화려하고 웅장한 방전의 2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막은 3번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스케일인데요. 잃어버린 돈의 10배가 되게 될 것이고 떠나간 사람보다 100배 더 귀한 인연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사조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동아줄은 무엇인지, 그리고 3번님의 인생을 역전시킬 결정적인 사건과 대박 시기, 이건 그냥 운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부활의 시나리오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사조가 날아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꼬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이에나들인데요. 3번님은 바닥을 치고 조금씩 회별하는 냄새를 맡고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고 빠른 길을 제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는 것입니다. 가짜 구원자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 내가 더 힘든 거 알아. 이거 투자하면 금방 원금 회복해. 너만 믿고 가는 거야. 이번엔 진짜. 이런 말로 3번님의 조급함과 불안을 건드리는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3번님 명심하시고요. 진짜 귀인은 3번님에게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과거에 3번님의 사랑을 너무 믿어서 당했다면 이번엔 의심이 3번님을 살립니다. 자, 두 번째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이성인데요. 마음이 허할 때 다가오는 이성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님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3번님의 남은 에너지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제비나 꽃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연애할 때라기보다는 3번님이 완전히 왕좌에 앉기까지 고독을 무기 삼아 혼자 달리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성공하느냐? 여러분들의 제기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실패를 팔아라입니다. 3번님이 겪은 그 처절한 실패나 이별, 이혼, 파산, 투병 이런 것들, 그게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본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어요. 3번님이 그 바닥을 쳐본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가나 컨설턴트나 작가,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안 망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면서 자극적인 제목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말에 더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님의 피눈물 나는 스토리가 가장 비싼 컨텐츠가 되어 떼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 우물을 파는 장인 정신입니다. 이번 성공은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번님이 피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술이 성공합니다. 누구든 넘볼 수 없는 전문성. 그걸 감추는 순간 과거에 3번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제발 도와달라라고 무릎 꿇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3번님의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는 시점이겠죠. 자, 4 오브 코인스 카드는 최종 형상입니다. 3번님이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 3번님의 팔자는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부조가 아니라 3번님 정말 거부가 될 팔자예요. 3번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을 갖게 됩니다. 그건 실제 건물, 부동산일 수도 있고 탄탄한 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자산을 구축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3번님이 나이 들어서 뒤로 돌아봤을 때 그때 망했던 게 신의 한 수였구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라고 웃으며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명예회복일 수도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명예가 돌아온다는 거죠. 망할 줄 알았던 애가 보란듯이 성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3번님은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됩니다. 3번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연락이 오겠지만 그때 3번님은 아주 우아하게 처단하시면 됩니다. 급이 다르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체적인 시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님들의 팔자 불사조가 날아오는 시간은요. D-Day,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2개월 때까지는 아직은 맵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잔불이 남아있어서 감정이 기복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부터 2달까지는. 그래서 단절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인연, 연락처, 사진 싹 다 지우시고 미련을 버려야 새살이 돋습니다. 이 시기에 혼자 웅크리고 우는 건 괜찮습니다. 치유의 과정이니까요. 자,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5개월째 되는 날까지는 날갯짓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기회가 옵니다. 누가 이거 한번 해볼래? 하거나 문득 이거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징조는 귀인이 등장합니다. 사모님에게 따뜻한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팩트 폭격을 날리는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잡으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바닥부터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이때 시작한 일이 대박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혹은 날씨가 뜨거워질 때 3번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거나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3번님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완벽한 부활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3번님은 정말 잘 될 팔자인데 제가 절대적으로 금기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세요. 자,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자,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 아시나요 혹시? 지옥을 탈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이런 후회와 미련이 3번님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3번님도 죽었다 살아났고요. 전생의 기억을 잊은 사람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리세요. 그래야 이 엄청난 대운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의 미션을 좀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3번님의 영혼을 새겨드릴 화건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불사조입니다. 이 화건을 댓글에 담기는 순간 여러분의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 뿐이다. 두 번째, 나는 보란듯이 성공하여 최고의 복수를 완성한다. 세 번째, 과거의 나는 죽었다. 나는 부와 명예의 제왕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 3번님들, 오늘 이 리딩을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 뜨거운 곳이 올라오셨을 겁니다. 당장 다음 달 빚은 어떻게 하죠? 소송 중인데 이길 수 있을까요? 저를 배신한 그 사람 정말 막연할까요? 저는 언제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쯤 잘 될 걸까요? 이거는 벨벳타로가 1대1 개인 상담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해결책이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100% 예약제이고요. 100% 비밀 보장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개인 타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또 단골이 되시기도 합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문을 두들겨 주시고요. 오늘 댓글에 번호 3번과 아까 불러드렸던 화건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그 바람이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 좋은 기운, 꼭 하트 꼭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복채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인데
여러분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정말 큰 기적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딩 드리도록 항상 옆에서 친구같이 아니면 때로는 친오빠같이, 친언니같이, 삼촌같이, 이모같이 열심히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카드를 펼치는데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이 무거운 압박감, 혹시 평소에 이유 없이 어깨나 허리가 아프지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짊어지고 있는 운명의 무게가 그만큼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덕을 보시거나 금수저를 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모님이 좀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뭔가 4번 베벨님은 좀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운명? 이렇게 좀 보여서 좀 그동안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유복하고 가난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뭔가 집안에서 기대하는 요구치가 좀 많으셨던 분들, 주변에서 나만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지 이렇게 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그런 고리를 끊어낸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희망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가 사실은 황금 왕관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영혼의 그림자 카드인데요. 자, 5 of Cups 카드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사모님은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겨야 될 수도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사모님을 찾고 문제가 터지면 사모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사모님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하거나 심하면 가스라이팅에 가까울 정도로 사모님의 희생을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산다. 이 말이 사모님에게는 응원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주문처럼 들렸을 겁니다. 두 번째는 외로운 돌연변이인데요. 사모님은 가족들과 결이 다릅니다. 우리 식구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발전을 안 하지? 가족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건 사모님이 가족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모님의 영혼의 그릇이 그 가족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백조가 오리떼 속에 섞여 있으니 좀 힘들고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킹 오브 컵스 카드는 그럼 왜 하필 나인가요, 선생님? 왜 이 운명 왜 이렇게, 저 운명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사모님의 팔자는 자수성가의 끝판왕이에요. 결국 사모님은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완성의 카드입니다. 첫 번째는 업보의 종결자입니다. 만약 사모님에 대해서 가난이 있었다면 가난이 끝날 거고요. 사모님에 대해서 집안의 불행과 이혼, 질병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끝납니다. 사모님이 그 모든 아군을 다 흡수해서 정화시키고 사모님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황금길만 물려주게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묵은 집안의 때를 사모님 혼자서 다 벗겨내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위대한 희생이자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웅 서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사모님은 맨 땅에 헤딩해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사모님은 악착같이 살아나 결국엔 보란듯이 성공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내 이름 석자로 어디까지 가나. 이 오기와 끈기, 사모님을 건물주, 회장님, 리더의 자리에 앉혀놓을 겁니다. 남들이 부모님 잘 만나서 편하게 갈 때 사모님은 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모님의 성공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을 거니까요. 자, 세 번째는 투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요. 이건 사모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정서적 독립인데요. 최근에 독립하고 싶다,
멀리 떠나고 싶다, 연을 끊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을 겁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번님이 성공하려면 일단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가득한 집안이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실 줄은 모르겠지만 사번님이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번님의 에너지를 가족에게 나눠줄 때가 아니라 오직 사번님의 성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독을 선택하라입니다.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롭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큰일을 할 사람은 원래 혼자 있는 시간에 성장합니다.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할 시간에 사번님은 책을 읽고 돈을 모으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독한 시간들이 모여서 사번님을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올려둘 겁니다. 자, 사번님들, 여러분들은 불쌍한 효녀 효자로 남을 사람이 아니에요. 훗날 사번님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제사를 지내줄 가문의 시조가 될 팔자입니다. 지금부터 어깨를 펴시고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개척자입니다. 자, 이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사번님이 맨손으로 불을 거머쥐게 될 구체적인 방법, 팔자가 언제인지 결정적인 대운의 시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는 3 of Swords 카드인데요. 이것은 사실 좀 냉정한 카드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단절입니다. 이 3 of Swords 카드는 단호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밑빠진 돈 막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번님은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 빚 갚아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하셨죠. 이제 그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사번님의 도움은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무능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못 드립니다. 각자 해결하시고요. 딱 잘라 말하세요. 처음엔 난리가 나겠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견디셔야 되고요. 그 비난을 견디는 것이 사번님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 돈을 모으시고 그 돈은 사번님의 성을 쌓을 벽돌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세요. 가능하다면 좀 멀리. 가족들의 하소연, 한탄, 싸우는 소리, 이건 부정적인 소음이 사번님의 맑은 영혼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차단막을 치시는 게 좋고요. 사번님은 귀한 몸입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국건설입니다. 제국건설이 2단계인데요. 자, 이 카드는요. 사번님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인이나 주식 단타로 돈 벌 수 있는 팔자는 아니에요. 아주 우직하게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으세요. 남들이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갈 때 사번님은 통장 잔고 늘어나는 재미로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번님은 나중에 그 돈으로 건물을 올릴 사람이니까요. 사번님의 말년운에는 문서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명이로 된 집, 4명이로 된 땅, 이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가치로 풀어나요.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번님은 결국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그런 건물주가 될 팔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좀 힘들고 쪼들려도 기죽지 마세요. 나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제국건설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초년 고생은 필수 코스인데요. 빨리 핀 곳은 빨리 집니다. 사번님은 거대한 느티나무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입니다. 30대 중반 혹은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사번님의 인생은 수직 상승합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사번님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사번님의 전성기는 죽을 때까지 이어질 거니까요. 두 번째는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가문의 빚을 다 갚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사모님을 보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너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모님의 모든 한이 눈녹듯 사라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위대한 여정의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벽돌을 쌓으세요. 처음부터 6개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은 기초 공사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팔자에. 미션은 독립과 저축입니다. 가족들에게 선언하고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독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외로움을 즐기시고요. 1년차부터 3년차는 골조 공사입니다. 미션은 인내와 투자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 밑에서는 사모님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세요. 4번님을 도와줄 귀인 멘토가 나타납니다. 4년 이후부터 말년까지는 드디어 문서를 잡게 되실 거예요. 내 집 마련, 사업장 확장 등 가시적인 성과가 터집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겠죠. 4번님의 이름이 박힌 왕국이 완성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절대 금기사항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 하나만 할게요. 가족이 힘들다고 울며불며 매달릴 때 내가 너무 매정한가 하며 다시 지갑을 여는 순간 4번님의 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도와주는 것이 망치는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요. 진정한 효도는 4번님이 성공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지 같이 늪에 빠져 허우적대서 주는 게 아닙니다. 독해지셔야 되고요. 그래야 다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님의 영혼을 새겨드릴 가장 웅장한 확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고요.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댓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댓글에 남길 확언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난과 불행의 고리를 끊고 부의 역사를 새로 쓴다. 두 번째, 나의 성공이 곧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세 번째, 나는 자수성가하여 거대한 부와 존경을 거머쥔다. 자, 1대1 개인 상담 솔루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님들, 오늘 정말 길고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의 굴레. 이건 댓글 몇 줄로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무겁고 복잡한 4번님만의 숙제일 겁니다. 정말 연을 끊어도 될까요? 언제쯤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 팔자에 정말 그런 큰 돈이 있나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밤새우지 마시고요. 벨벳타로가 1대1 개인 상담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나눠들고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탈출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100% 예약제이고요. 영상 설명란 아니면 고정 댓글의 링크로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고요. 이미 수많은 자수성가하신 분들, 유명인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CEO 분들, 연예인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개인 상담 솔루션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팔자는 정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팔자를 어떻게 쓸 건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도망치면 저주가 되지만 마주하면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리딩이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라고요. 힘들 때는 언제든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힘을 얻고 가세요. 벨벳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치열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예요. 그리고 간절한 여러분들 댓글입니다. 아까 확언도 있었고 아니면 번호 4번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운명 팔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좋은 기운 드리도록 좋아요 저도 한번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보다 강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